네, 취업정보센터 2부입니다. 취업의 비밀 뽑히는 자소서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요즘 탈스펙 시대를 맞이해서 자소서의 비중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만큼 또 그만큼 어려운 게 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신춘문예보다 더 어렵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신영종 대표께서는 이제 뭐 자소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많은 자소서를 이제 읽어보실 텐데 네. 개인적으로 면접관으로 참여하셨을 때 네. 탈락시키는 자소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탈락시키는 자소서는 딱 봤을 때 네. 좀 이렇게 의문점이 드는 거죠. 딱 봤을 때 아르바이트 했다는데 언제 얼마큼 했는지도 모르고 또 어학연수를 갔다는데 사실 뭐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미국 얼마나 커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자기소개서를 딱 봤을 때 바로 뭐 끝까지 읽지 않죠. 그냥 바로 버리죠. 예. 그래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안타까워서 탈락시켰던 경험이 있다. 이런 것도 예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이제 같은데. 참 내용이 좋았는데 1번, 2번 항목 넘어가면서 참 좋았어요. 네. 저희 때는 좀 이렇게 출력을 해서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한 4번 항목이 뒤에 있어가지고 종이를 넘겼는데 이 글자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600자였는데 뭐 한 300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갑자기 헝 이렇게 비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그 좀 글자 수가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탈락을 시키는 그런 이 방침이 좀 있어서. 네. 상당히 내용도 좋았는데 이 끝에 좀 아마 마지막에 좀 이렇게 급하게 내느라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게 좀 떨어뜨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예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이제 들을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어떤 내용 해주실 거예요? 예, 오늘은 저희가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 중에서 이제 소제목이란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최근에는 이 많은 구직자들이 대입 전형 때부터 사실 글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 글쓰기 좀 시작을 하고 이 어떤 자신의 표현이나 학교 생활에 있었던 내용만 갖고 글을 쓰기 때문에 이 글의 구조, 표현, 문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제출을 했었는데 이 취업 단계에서 쓰는 자기소개서는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이 기업마다 전부 다르고요. 항목도 전부 다르고 또 본인이 이런 글체나 문장의 구조만 갖고는 본인을 어필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서류 중에서 딱 이 인사 담당자가 읽고 이 친구 한번 얼굴을 한번 봅시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 끌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기소개서를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어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인사 담당자 읽는 사람을 한테 조금 편하게 해줘라 이런 의미에서 이 소제목을 좀 달아라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많이 다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성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 이 읽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게 또 소제목이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자신을 딱 한 줄에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한 줄 요약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면접관들은 네.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아마 네. 읽으실 거예요. 그래요.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네. 수월하게 읽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소제목 달기 그런 의미에서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소제목 네. 달기 참 좋은 방법입니다. 참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전에 같은 경우는 이 취업에 관련돼서 이 강의를 해주시는 분은 소제목을 안 달면 난 읽어주지도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네. 꼭 반드시 달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반드시 달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서 조금 설명을 좀 그러세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을 안 달아도 된다고요? 예, 예. 네. 왜 그럴까요? 기존의 생각하고는 좀 조금 반대네요. 다르죠. 거기에 비해서 좀 파격적인데 네. 예. 없다고 또 뭐 불이익당하고 이런 건 없을까요? 불이익을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이게 필수가 아니고 이제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 취사 선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소제목을 반드시 달아라라고 말이 나왔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때도 있었던 얘기거든요. 좀 소제목을 달아라 이런 얘기가 이게 옛날에 그 회사의 자체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이 워드 파일을 편집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편 접수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 나이 때는. 그래서 이 우편 접수하고 이랬을 때 이 어떤 회사 양식에 기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본인이 어떤 여백이나 공백을 활용해서 소제목을 넣기가 좀 용이했어요. 그래서 이 글자 수도 본인이 좀 조정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어차피 종이라는 그 형태에서 내기 때문에 소제목을 달아서 조금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꼭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많은 구직자들이 최근 얘기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대기업
그러니까 한 10개 회사가 있으면 한 3개 정도 회사들은 지금 다 온라인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박스 안에 그 타이핑해서 넣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엔터를 쳤을 때 여백을 허용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고요. 특수기호죠. 뭐 가로라던가 네. 이런 걸 넣었을 때 그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넣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 그리고 또 일정 글자 수가 넘어가면 뒤에는 그냥 잘려버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소제목 반드시 넣으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못 넣겠어요. 온라인 지원할 때 안 넣어줘요.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게 또 안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그냥 넣어요. 일단. 일단 그냥 소제목을 뭐 아무 기호 없이 표시 없이 쓴 다음에 본문을 이어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앞에 3줄은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읽었을 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왜 글이 안 이어지지? 첫째 줄이랑?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소제목으로 자신을 어필하라. 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수문자가 네.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가 제목이었는데 마치 하나의 글처럼 그렇죠. 좀 네. 부자연스럽군요. 부자연스럽죠. 많이 부자연스럽죠. 그래요. 근데 이제 모든 온라인 지원 양식이 다 이렇게 특수문자를 못 읽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입력만 가능하다면 그쵸. 예. 소제목을 좀 넣어주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런 건 좀 넣어주는 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10개 회사 중에 한 3개 정도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꼭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런 좀 의미이고요. 네. 소제목을 좀 넣을 수 있으면 좀 넣는 게 낫죠. 그런데 이 넣을 때 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는 소제목을 넣는데 다른 항목에는 항목이 4개가 있으면 2개는 소제목 넣고 2개는 안 넣고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들 네. 보면은요.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요. 뭔가 좀 빠진 느낌도 들고 또 어디서 베껴온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또 이 소제목이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딱 봤을 때 상당히 별로거든요.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문을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네. 예문을 좀 한번 보시면요. 한 지원자가 냈던 건데 첫 번째 항목은 이 역량에 관련된 그 질문이었고요. 예.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입사 후 포부에 대한 항목을 적어라 이렇게 했는데 네. 소제목만 제가 뽑아온 거예요. 네네. 역량 항목에서는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이렇게 한 줄로 잘했죠. 근데 입사 후 포부에 보니까 입사하게 된다면 제가 회사로부터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상당히 길게 2줄. 이게 제목인가요? 이게 소제목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내용이 이어집니다. 딱 보셔도 뭐지 하면서 뭔가 하나 정도는 베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소제목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저 좀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 좀 줄이면 좋겠죠. 예. 뭐뭐한 능력으로 해놓고 뒤에는 뭐뭐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너무 긴 소제목 그리고 종결 어미도 틀리죠 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봤을 때 우리 MC 분들이 읽으셔도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인사 담당자들 어떡하겠습니까? 네. 이런 거 읽으면요, 이거 어느 회사에다 낼 수 있는 범용 자소서에서 그냥 갖고 오고 입사 후 포부만 자기가 좀 급하게 썼구나 이런 느낌 딱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본문에서 통일감 있게 쓰시고 길지 않게 이렇게 본문에 나왔던 단어로 좀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은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좀 잘못된 예를 보여주셨고 잘된 예를 또 하나 들어주시면 네.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가지고 예. 오셨죠? 예, 좋은 예를 네. 좀 가지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본문에 나온 단어로 이 소제목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에 그 썼던 친구의 실제 합격한 항목에서 좀 자기소개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좀 같이 좀 읽어보시면은요. 네.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죠. 현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웃으면서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고문이 아니라 희망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돈을 보고 일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롱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동아리 주장, 모의 국회 위원장 및 인턴 경험 등의 사회 경험은 큰 교훈을 알려주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조건에도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형준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장에서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네. 네. 뒤에 좀 더 있는데요. 제가 좀 이어서 좀 네.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요. 그 다음에도 이제 기네요. 좀 많이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에 입사해서 본인이 좀 행운이 주어지면 아직 자기가 좀 미약한데 현장에서 배우겠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그래서 자긍심 있는 인재로서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맺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에 첫째 줄이 소제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쵸. 내가 좋아하는 일을 웃으면서 한다. 그렇죠. 이 단어들이 바로 이 본문에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죠. 네. 여기에서 뽑아내서 만든 소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제목만 딱 읽어도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희가 딱 금방 감이 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본문에서
괜찮은 단어들을 축약을 해가지고 소제목으로서 대표하는 이렇게 글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보통 자기소개서 쓸 때 소제목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계속 쓸 말이 없다 보니까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한 두세 줄 안에서 같은 단어가 뭐 예를 들어 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친구는 솔루션이란 그 말 있잖아요. 어떤 소프트웨어들의 예. 집합. 솔루션이란 단어를 뭐 한 네 줄 사이에 한 6번, 7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솔루션 이렇게 네. 하면 네. 이게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는 먼저 본문을 먼저 작성을 해두시고 그 안에서 좀 단어를 뽑아가지고 그게 낫군요. 소제목을 이렇게 우리 붙었던 선배가 쓴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현장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네. 그러니까 글을 쭉 쓰고 지금 예문에서도 봤지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글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키워드를 뽑은 다음에 그걸 조합해서 이 소제목을 만들면 맞습니다. 굉장히 한눈에 좀 들어오는군요. 먼저 본문을 쓰는 게 낫다 그렇죠. 이거죠? 먼저 본문을 쓰시고 그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제목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또 보다 보면요. 좀 멋있는 말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소제목을 명언, 뭐 유명한 말, 뭐 광고 카피 이런 걸로 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셨죠? 네. 인용하는 거. 인용하는 거. 예, 예. 특히 그 회사가 TV에 광고하는 회사라면 너무 많아요. 정말 그 TV 그 카피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익숙해서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사실 광고 카피만큼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주는 그런 이런 광고물도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면접이나 이 자기소개서든 뭐든 간에 시험이에요. 네.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기분인데 이 장난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장난 같이 보이죠. 일부 단어만 바꿔갖고 딱 얘기했을 때 이게 상당히 괜찮으면은 이렇게 잘 썼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잘 못하면 상당히 장난치는 느낌 들고 가벼운 느낌 줄 수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익숙하긴 하지만 뭐야 이거 글 갖고 장난하나? 이런 느낌 딱 주는 순간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야 이거 진짜 괜찮냐? 했을 때 주변에서 단 한 명이라도 야 별론데 그러면 이런 어디 광고 카피라든가 명언 같은 데서 가져오시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 명언 같은 거 얘기할 때 어떤 좌우명 이런 거를 또 물어보는 회사들도 있어요. 자기소개서 항목에 네. 그런 것을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나치게 이 가져와서 쓰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현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소서가 장난이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인용을 하면 안 된다. 장난 가지고.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갈게요. 네. 소제목은 그러면 짧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짧을수록 어떤 소제목이 좋아요? 일단은 한 줄 이내로 쓰시는 게 가장 한 좋습니다. 줄 이내로? 한 줄 이내로. 네. 그리고 끝에 어떤 능력 이렇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 도전, 그 다음에 인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뭐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틀린 그 라임이죠. 저희가 왜 힙합 하면 똑같잖아요. 좋아하죠, 네, 힙합. 힙합 좋아하잖아요. 컴온, 똑같잖아요. 맨. 예, 뒤로 똑같듯이 이렇게 좀 라임을 맞춰주는 거 이게 라임을. 상당히 좀 보기가 좋겠고요.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네. 단어를 생뚱맞은 단어를 써가지고 소제목이랑 본문이랑 따로 놀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어를 선택할 때는 내가 본문에 썼던 단어를 가지고 조합해서 소제목을 만들어 보시는 거 이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책 살 때, 네. 책 살 때 일단 딱 첫 페이지, 두 페이지 펴가지고 목차부터 봅니다. 근데 목차 제목들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그 책을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거죠. 예. 딱 아주 올바른 예예요. 그러니까 책도 앞에 제목 보고 목차 보고 내가 한번 읽고 싶어 이러면 사잖아요. 네. 인사 담당자들도 거기까지만 딱 보고 읽고 싶어 이래야 읽고 뽑아주거든요. 그렇죠. 아주 좋은 예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은이 예쁘면 또 사요. 알겠습니다. 자, 소제목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원 양식에 따라서 유리할 때도 있고요. 불리할 때도 있기 때문에 양식도 좀 잘 살펴보시고요. 반드시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핵심 단어를 이용해서 고심해서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